역시. 오, 너무 뽀얘. 으아. 자, 이게 지금 여러 개로 하고 있지요. 너무 뽀얀가. 이거 한 명 벌써 들어왔어요. 자, 됐습니다. 왜 이럴까? 됐다. 뭐, 알아서, 뭐, 우리는. 네, 제가 좀 뒤로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 되게 어둡네요. 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접의 여왕 최희지연입니다. 어머, 페이스북은 왜 이렇게 뽀얄까? 잠깐만. 그러게요. 잠깐만,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닦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할까요? 안 되네. 또 돌아갔어. 자, 좋아요를 먼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이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어. 이게 응. 나중에 볼 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돌려서 보셔야 되는데. 기기를 회전하세요. 안 되네요. 기기를 회전하래요.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게 4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딜 봐야 될지 모르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네. 오늘 뭐 에어서울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신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우,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역시 인스타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인스타 제 거가 제일 많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역시. 먹고 역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제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네. 또 선생님 거 이제 들어올 예정이시고,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지금 사실상은 저기 유튜브죠. 네. 라이브로 지금 아니, 녹화되고 있는. 아, 녹화되고 있는 네. 건데. 아, 저건 녹화. 음. 녹화는 또 유튜브로는 처음이네요. 아, 녹화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되는 건가요, 저거는? 녹화해서 올리면 저희가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술이. 사실 이 기술적인 거는 굉장히 잘 아시고, 저는 기술은 없습니다. 말빨, 머리빨? 뭐, 그거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저는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에어서울 다 보셨죠, 네, 선생님께서는요? 채용 동향 다 보셨죠? 그 채용 설명회? 네, 네. 네. 아, 약 좋아요. 1시간 20분 정도, 음. 네, 1시간 50분인가?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저희한테 주시려고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인사 담당자분께서 되게 빠르게 좀 진행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행의 그 묘미가 사실 생방송이라 그쵸.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굉장히 그런 실수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굉장히 또 솔직한 사람이라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봤어요. 네, 어느 게 무슨 얘기가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역시나 여러분들도 토익 점수가 얼마인가요? 네. 뭐 키가 얼마일까요? 나이가 얼마? 네. 최종 마지노선 우리가 말하는 마지노선. 합격권이 뭐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서 그냥 맨날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것은 패스했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잘 오는 것도 좋지만 방송이니까 네. 한번 요점 정리를 하고 뭐 오늘 또 이 기회에 비가 오는데 우리도 한번 선물 하나 줄까 싶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 자소서? 자소서? 네,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게 제일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 요것만 조금 앞으로 네.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네, 됐죠? 조금 괜찮죠? 네. 네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조금 감을 잃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 잡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좀 오래 할 거는 아니고요. 뭐 오래 한다고 여러분들 오래 잡고 있으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서울 잠깐 요약을 하고 네. 잠깐 요약을 하고 자소서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를 조금 순서대로 조금 정확하게 바람직하게 좀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에어서울이 7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은 공채 기수로는 3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는
경력과 그다음에 신입이 있었지만 약간 특채로 좀 뽑았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공채는 사실 이번이 3기로 세 번째입니다. 물론 7기라고 말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뽑았고 저희 학생이 공채로 뽑았을 때 1기가 저희 학생 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꼭 한 명씩은 들어가 있어서 에어설은 뭐 조금 모르지는 않는다. 뭐 잘 안다라는 말은 좀 못 들으겠고 좀 모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항공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물론 제 자기소개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좋겠지만 뭐 그거를 못 들으셨더라도 좀 요약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선생님도 아셨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타이항공 갔었잖아요. 그 친구가 제일 잘할 것이다. 그 친구가 아마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조금 또 잘난 체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은 다르지 않다. 면접관이나 사람을 보는 눈은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제 주관과 선생님의 객관? 저의 객관이요? 저의 객관이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에어서울 그 채용 설명회 보면서 제가 이제 학생으로 생각하는 거를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답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 혹시 뭐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에어서울 지금 뭐죠? 채용 설명회를 우리 SNS로 봤는데 동영상에서 나왔고 뭐 다른 뭐 페이스북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고서 요거 한 3개만 먼저 답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서 에어서울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거 있으시면 3가지 정도는 좀 질문을 받고 다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에어서울 요약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이번 자기소개서를 좀 비교하면서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가 막 찍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쪽집게 그건 아니고 그거는 또 따로 오셔야 되는 거고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좀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채용 설명회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겠어요? 써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거의 요약을 했거든요. 채용 설명회를 들으면서 A4용지에 다 적었는데 A4용지 한 8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정리했는데 8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놓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자소서는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지금 27일까지가 마감이죠? 27일. 마감은 마감인데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쓰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뭔지 이걸 한번 궁금하네요. 저는 한 가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3번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3번. 사실 어떻게 보면 3번은 가장 쉽기도 한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잠깐. 아마 자기소개서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설마? 아니 진짜. 정말? 왜냐면 뭐 이게 대상이 에어서울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냥 관람. 지켜보는.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에어서울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요. 다음에 한다는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고요. 에어서울은 1년에 한 번밖에 공채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30명밖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늘 30명이었습니다. 뭐 더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선을 취향하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국내선을 취향하지 않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서울입니다. 그래서 국제선 노선만 다니고 있는데 중국 노선 지금 다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마카오 정도를 뭐 중국령이라고 하면 뭐 말하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일본이랑 동남아 노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노선을 취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이
많은 노선을 취향해야 또 여러분들 많이 채용하는 관계로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은 채용이 있지 않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 에어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또, 이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에어서를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금방 제가 말한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국내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채용 설명회 네, 할 때 마지막에 그 작년에 합격하신 그 승무원분이 나오셨는데 네네. 그분도 이제 물어봤어요. 장점이 뭐냐라고 네, 하니까 네, 네. 국내선이 없고 국제선만 아.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가 짧아서 네네네. 그런 쉬는 복지- 날도 네, 있고. 그 좋다. 네, 제가 말한 게 하더라고요. 그대로죠. 네. 근데 딱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승무원을 마음을 안다니까요. 승무원들은 정확하게 승무원들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일한다. 네. 돈은 똑같이 받는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요약 정리는 잘합니다. 요약 정리. 그래서 에어설이 왜 좋냐? 실제적인 부분에서 국제선을 짧고 굵게 다녀오고 쉬는 날이 좀 여유롭고 그리고 또 비행도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왕창 다니더라도 그때만 딱 일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조금 승무원에겐 여유로운 비행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고 또 단거리 노선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가서도 쉴 시간이 있고 다시 한국에 와서도 한 하루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선이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이죠. 일하는 그런 스케줄에서나 활동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 게 있어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볼 생각입니다. 자, 3번이요 라고 썼는데, 제가 4번이요 썼네요, 4번이요. 2번이 한 분, 3번이 2명, 4번이 한 분. 네, 4번이 네. 한 분도 있었는데, 4번, 스트레스. 은근히 4번 있네요. 네, 4번 또 이거를 내가 평소에 정말 하는 그대로 써도 되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면 분노 질주죠. 근데 여기 우리 네네. 재은님인가? 네네. 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친구 만나기 같은 건 네, 좀 진부한 걸까요? 이렇게 진부? 물어보셨는데. 진부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제가 지금 벌써 그럼 자소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 네, 아닌가 자소서 그럼 싶습니다. 네. 가봅시다. 우선은, 지금 몇 시죠? 6시, 5시 50분이니까 6시 20분까지만, 여러분 좀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6시 20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한 6시까지, 6시 한 5분까지만 자소서 조금 하고, 네네. 나머지를 회사를 좀 분석하는 걸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 만나는 거 좋습니다. 4번 먼저 얘기 들어가죠. 뭐, 자소서 얘기 들어가니까. 네. 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친구를 왜 만나는지, 그리고 그쵸.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소화를 했겠다라는 거는 본인의 이야기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건 나의 관점입니다. 근데 회사의 관점은 뭘까요? 면접관의 관점은 뭘까요? 친구를 왜 만나며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지 그쵸. 저는 굉장히 여기서 지금 미닝 우리가 말하는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나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대부분 what만 씁니다. what.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그리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 괜찮죠? 이것만 얘기합니다.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면접관님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친구 만나서 술 먹지 않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현상인 거죠. 그쵸. 그래서 글쓰기에서 좀 주의할 거는 현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무엇을 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세요? 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뭘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사실 굉장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친구를 만났다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네. 능력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저의 예시를 들면 굉장히 조용히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을 써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글을 뭘 쓰냐?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적어갑니다. 네네. 적어가다 보면 아 이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방법론을 또 한번 적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사실 시간적으로 걸리면 한 1시간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 3시간 정도는 좀 집중을 하는데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의 만의 노하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자, 노하우라는 건 뭐죠, 여러분? 능력이에요. 나만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했었을 때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 그쵸.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다는 것으로만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부하다. 그거는 그쵸. 아마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 관리도 능력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써머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하트 할까봐요. 여러분 하트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저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썸업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트가 그냥 폭발하고 있군요. 여기서는 썸업 좀 해주시고요. 우리 페이스북.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4번을 쓰실 때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네. 쓰시고 내가 왜 이 방법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나의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지만 네. 상대방에게 너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읽는 사람도 같이 공감이 되게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쓰고 그냥 없애버려요. 잊어버려요. 없애버린다는 말을 제가 좀 과하게 한 거고 쓰고 나서 잊어버려요. 내 자소서는 지금 어디로 갔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에어솔 아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면접 가면 네. 들어오면 자기소개서를 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하는 건데 써놓고 나는 숙제 다 했다 하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그렇죠. 꼭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써놓은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옆에 있는 친구랑 돌려보자. 네, 돌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원자, 나랑 같이 쓴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 친구랑 나랑 어차피 같이 썼고 같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지. 나 이 방법 썼는데 얘한테 안 보여줄래 하면은 그 즉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데 지가 제일 잘 쓴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 더 잘 쓴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 제발.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서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은요. 사실 수준이 안 됐을 때는요 경쟁이 안 돼요. 그쵸. 경쟁이란 건 능력이 어느 정도 출중하고 비슷했을 때가 경쟁이 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서로 비슷하지 않았을 때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여러분 너무 잘 쓴 글은요 보자마자 합격이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자마자 처음부터 제목도 마음에 안 들어. 불합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보고 맞아요. 야 이게 너가 봤을 때 공감이 되니? 꼭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보여주고 서로 추천해주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어때? 하고 좀 조언도 해주고 그게 진짜 경쟁이고 여러분 제가 저 자소서 특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저도 제 동기랑 같은 과 동기랑 2명이 동시에 냈잖아요. 동시에 입사했어요. 자 욕심을 냈다면 저는 저 혼자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모르는 부분에서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둘 다 합격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단지 40명 중에 8명이 여자가 8명밖에 없는데 그 친구랑 저랑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해가지고 네. 두 명만 했어요. 열심히 매일 뭘 하자 영어 공부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계획 세우고 했더니 자소서도 물론 같이 보기도 했고 너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충고 조언을 네. 했더니 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랑 같이 입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자소서를 쓴 다음에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질문도 하면서 하면 아마 진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제발 자소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집에다 두고 다니지 말고 네. 항상 읽어보면서 어떤 말이 질문이 또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소서를 써라. 그것이 정말 맞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저의 조언입니다. 나는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생방송인 거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가짜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45이에요.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늘 상상 속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쵸. 고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나마 내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내가 자소서를 쓰면 또 안 될까? 감성에 젖어서 이걸 쓸까? 말까? 합격할까? 이런 생각 필요 없고요.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쓰세요. 무조건 네.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 좋냐? 정말 좋은 방법 알려줄게요. 오늘 여러분들 비도 오고 또 우울할 것 같아서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그냥 떠드세요. 말하면서 쓰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떠드세요. 이거를 오늘 안에 잡아야 되는데 1번은 뭘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앉아서 1시간만 집중하시면서 그냥 쓰세요. 1번 크게 외치세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속으로만 읽어서 그래요. 내가 말을 하고 내 말한 거에 귀가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려야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읽으세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에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 이내. 이것까지 하시면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뭐가 좋은 것인가? 장점은 무엇이지? 자, 길게 못 쓰면 단계적으로 네. 쓰는 거예요. 1번, 난 뭐라고 생각해? 2번, 뭐라고 생각해? 3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써보시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떠들면서 써세요. 네. 그리고 나서 요점 정리해서 한 800자, 700에서 800자까지 쓴 다음에 그냥 부탁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500자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00자는 너무 압축된 작아요. 글입니다.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0자를 쓰고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700자를 쓰시고 줄인다.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글이 쓰기가 편해요. 키워드로 적고 정리하는 방식도 괜찮죠? 좋죠. 네, 좋죠. 근데 키워드가 없는, 머리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 팩폭. 미안해요. 키워드가 머리 없으면 이제 곤란해. 그쵸. 키워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 책 옆에 갖고 계시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오늘 에어서울 자기소개 이거 쓰려면 진짜 가장 간단한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한국직업방송 최지연으로 해서 에어서울 10대 방송한 거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를 이해 못하면 절대적으로 3번도 못 써요. 지금 그쵸. 3번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4번 얘기했죠? 3번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3번 절대 쓰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에어서울에 대한 10대 방송.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네. 면접의 여왕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면접의 여왕, 에어서울 10대 방송. 제가 서비스 취향지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아요. 글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에어서울 10대 방송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작년 썼지만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썼지만 조금 홈페이지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서울 10대 뉴스 보시고 항공사 기업 분석의 정서 여기에 나왔던 에어서울에 관련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네. 스터디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안을 했는데 그 항공사의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에어서울 10대 뉴스 좀 보세요. 면접의 여왕 보시고 아유 하트 고맙습니다. 여기 한 친구가 썼네요. 네, 정말 간단하게 제가 1시간이면 에어서울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맞아. 설명드렸어요. 서비스도 취향지도 그거 먼저 보시고 항공사 기업 분석의 정석 책을 보시고 언제 회사가 컸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에어서울 그 채용 설명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비교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한 2시간, 3시간 만에 네, 항공사 맞아요. 기업 분석이 쉬울 거라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이미 정도 해결을 네. 해드린 것 같은데 나는 해결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4번은 이 정도면 되겠는지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 같은데 아무래도 자, 뭐 영상 저장하고 영상 저장 뭐 누군가 하겠죠? 저는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페이스북 저장할 거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1번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런 거는요. 항상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사의 능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를 선택할 때 제가 저의 기준을 보자면 큰 것도 좋은 건데요. 함께 하고 싶은 회사를 맞아요.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그때는 대한항공이 제일 멋져 보였어요. 결혼하고 후회한다 그러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뭐 후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사귈 때 후회하고 남자친구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사귀는 마음으로 나는 이 남자친구가 최고야 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친구가 최고야 하는 마음으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저는 가치관으로 선택합니다. 그렇죠. 뭐 능력으로 여러분들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를 능력이 좋아! 우와!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는 애는 성질 더럽던데. 그래서 저는 뭐 능력을 여러분 선택한다면 뭐 회사를 능력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랑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랑 성격이 맞는 회사, 저랑 성격이 맞는 남자친구를 고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성질 더러운 애랑 만나고 싶진 않잖아. 그럼요. 아니 1년 사귀고 말 거야? 그럴 수도 결혼 있죠. 생각하고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개월도 아니고 한 달 사귀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요. 성질 더러운 애들 알잖아요. 혹시 꼭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자, 그래서 성질 더러운 것보다는 나는 성격이 맞는 회사, 그리고 걔가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나랑 맞아 라는 그런 가치관적인 거에서 남자친구를 고르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물론 능력일 수도 있지만 성장 방향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는가. 어떻게 보면 에어솔도 항상 묻는 게 가치관이에요. 네. 그런 거를 좀 놓치지 마라 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까요? 네, 2번이 좀 특이하죠. 그 성격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고 그런 특성이 형성되는데 미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기도 하고 진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다른 항목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나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나 맞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회사의 그런 좀 이념 이쪽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2번만큼은 다른 항목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나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저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따뜻하고 서비스 욕구도 있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얘기도 잘 들어줘.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따뜻함을 강조하는 이것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지연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승무원이요. 여러분들 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네. 뭐 상냥한 미소, 따뜻한 마음씨, 서비스 역량 이거 3개만 가지고는 승무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지상에서 그리고 우리 어디죠? 기내에서 네. 기내에서 봤을 때 그 승무원분들이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살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팀끼리 같이 있을 때 그런 팀끼리 일을 할 때 근무를 할 때 네네. 어떤 모습을 갖추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쓸 때 내가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씨, 아니면 서비스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있지만, 저는 좀 독특한 건 아시죠? 저는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정말 거의 다 겪어봤습니다. 제 경력상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대한항공을, 22살에 19, 20, 21, 21에 합격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합격했고, 그리고 1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한양대학교 보험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보험회사를 입사해서 보험설계사로도 거의 10년가량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소개서를 볼 때도 그 사람의 경험,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성격이 그 경험과 함께 글에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졸려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저는 졸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소서를 3,000명, 4,000명이 글을 써서 그 면접관이 몇 명이 앉아서 그걸 보는데, 제목부터 똑같으면, 그쵸. 과연 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1번, 2번, 3번, 4번 쓰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방송 듣다가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뭘 말할 거냐면 제가 지금 2번을 저에 대해서 경험이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막 꼬꾸라질 거라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웃길 수도 있고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 자기소개를 할 때 3가지를 아마 든다면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썸업이 되거나 아니면 하트가 표시될 텐데 한번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에어솔 자기소개를 지금 제가 안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특강 할까 하다가 지금 안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한번 여러분들 반응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하나 나왔네.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3개 듣고 싶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가 본데? 키워드 3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나올까요? 키워드 간격으로. 역시 여러분, 나왔네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은 아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your way, you make your way예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남의 형식에 맞추어서 거기에 틀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강요해도 네가 해. 네가 하고 나한테 알려주고 나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삶을 살으셔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보통 자기소개 특강할 때 인지사항 꼭 적으십시오. 이걸 갖고 하나의 글에다가 3개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은 100명을 읽어보고 2,000명 쓰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자, 듣고 싶으세요? 선생님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제가 좀 약간 엉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약간 양해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의 개성이고 또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웃을 거예요. 웃을 준비하세요. 자, 저는 2번 저의 성격, 특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랬으니까 제시해보겠습니다. 1번 벼룩, 2번 주걱, 3번 고국.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이었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비가 왔습니다. 저의 아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최지연 할 때 저랑 카톡 맺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고국 최지연.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더라고요. 자, 제 3 단어 기억나십니까? 벼룩, 주걱, 고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3개가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3개의 단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냐? 그거 억지 춘향입니다. 끼워 맞추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성을 더 억압시키고 없앨 거라는 거. 자, 벼룩이 왜 벼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쬐끄맣고
지저분하고 그 뭐 할 수 있겠어? 벼룩?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저의 생각이 벼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룩이 어디를 튈지 아세요? 예정하고 튀나요? 목줄 가지고 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이라도 다르게 한번 변신시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벼룩은요, 사람 생각하는 높이보다 더 훨씬 더 높이 멀리 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벼룩을 저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그 벼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누워있다고 했을 때도 피를 빨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위에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툭 떨어지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 또 벼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제가 알기로는 뭐 20배 이상을 뛰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벼룩. 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벼룩이 우스워 보이나요? 우스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벼룩이라는 미물 자체도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진하고 또한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벼룩이라고 봤을 때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럼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특성화시키자 라고 하면 저는 더 거기서 신나고서 아싸! 하고 막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도 2012년부터 제가 글을 썼잖아요. 아무도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하는 여자,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그 고구가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곡에 비우자. 네, 곡식이 그 생명 같은 단비를 맞았을 때 이 논농사를 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이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 고구입니다. 그래서 곡식곡제가 우자 안 내리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구 제가 스스로 저를 붙인 이름 아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최지연이라면 고구 저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가치관에서 고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어?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듣고 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거를 벼룩은요 사실 지금 처음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떠올라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사실은 개성이고 성격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번, 3번, 4번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에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맞추어서 뭐 인지상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글은 죽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소재를 집중해서 자 나머지 며칠 안 남았더라도 고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2번 중요합니다. 오케이? 썸업! 파이팅! 썸업이 오늘 많이 그러게요.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뭐 공부했던 친구 얘기인데 그 친구는 항공사 준비하는 감사합니다.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4분 PR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3가지로 자신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좋네요. 그 요리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들어간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도마고요. 오. 두 번째는 식초. 오, 마지막 식초. 3번째는 청양고추. 이걸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청양고추. 그래서 청결한 도마는 뭐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다른 것도 재료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청결한 도마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음식의 신선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기본기가 중요한 사람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톡 쏘는 식초, 입맛을 되게 돋구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역량으로 아니면 자신의 그런 성격으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네네네. 청양고추는 작지만 자신의 역량을 아주 분출해낼 수 네네네네. 있는 열정적인 사람 이런 걸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그래서 친구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시각을 달리해서 너무 항공사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우선은 그래요. 평소 모습. 좀 달리해서 좀 멀리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1번도 맞춰야 되고 3번도 맞춰야 되는데 무슨 2번까지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억지 춘향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어떤 친구가 뭐지? 이러고 있어요. 뭐지?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음. 아, 이게 뭐 흔들려서 그런가? 아니 아까 있어. 아까 뭐냐 물었어. 삼-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지 하고 물은 친구들은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저장할 테니까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인스타도 다시 저장할 테니까 네. 저장한 거 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에서도 면접의 여왕 무조건 면접의 여왕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면접의 여왕이 인스타그램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영어라서. 그래서 에어크로 스피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이제 3번만 남았습니다. 3번은 공부해라. 솔직히 말하면. 에이. 3번은 여러분들이 우리 에어서울의 대표님이 바뀐 거 모두 아시죠? 혹시 에어서울 대표님 성함 아시는 분? 선생님 쏠 거예요? 제가 쏠게요. 네, 진짜 제가 쏠게요. 한 분. 선착순 한 분. 선착순이야. 적는 사람 1등. 여기서 아무나 1등. 빨리 찾아. 그건 한 분만? 안 한 거 한 같아. 분만? 안 한 거 같아. 그치? 이거 안 했지, 여기서. 네. 자기 근데 회사- 그래도 공부하면은 알지 않을까요? 내가 5초 안에 대답 안 한다에 한 표. 5, 4, 5초 안에 대답 못 한다에 한 표. 3, 2, 나왔다! 맞췄습니다! 3분이라고 했는데. 요! once만 1등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남겨주신 요온스님. 요 once. 네, 요온스님께서는, 이쪽으로 네네, 다이렉트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네. 커피를 쏘신답니다. 아 네. 속에 제가 며칠 전에 R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R을 보낼게요. 아가 뭔지 아가 뭐나 아가 했더니 아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가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 벼룩처럼 튑니다. 저희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벼룩처럼 맨날 뛰어다니고 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언제 어떻게 튀실지 몰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 벼룩 있습니다. 죽어 고구입니다. 여러분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 따라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거 알려줘도 내 얘기가 아니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3가지 정도 성격, 특징이라고 했지만 사실 개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은 개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SNS를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개성 아닙니까? 그 항공사만의 개성을 정말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케팅 방법 어떻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회사에서 오케이 하고 허락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회사가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선전하고 또 홍보하면서 성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획일적인 글을 쓴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에어서울에서 아마 이 글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또 하트 서머 해볼까요? 고마워요. 이게 생방송이라서 그런 건 재밌네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저희 그러게요. 말에 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3번 문항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에어서울 대표님 성함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 조교영 에어서울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 경영 전략을 좀 전면 수정하셨어요. 그리고 조직 내 팀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내실 거야? 지금 물어보지 마요. 한 단어. 물어보면 답을 제가 할 거란 대답을 말이야. 할까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안 쏠려고? 아니? 혹시 아시는 분? 궁금하대요. 써먹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조규영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 기획 전략이나 성장 전략,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전략이 바뀌었는데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뭘까요? 이거 선생님한테 줘야 된다고 봐. 젊음일까요? 젊음? 민트니까 젊음? 영하게? 네, 너무 민트만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좀 주의해주고 싶네요. 뭘까요? 뭘까요? 이거 진짜 선생님만 어려울까? 아는데.
너무 꿀팁인가? 오서- 혁신? 5서 3일. 한번 다시 정답이 나올 때까지 5초 한번 세보겠습니다. 5, 그거 답하지 말기. 4, 3, 2, 서머판다. 아들이 뭐 간절하다 지금. 1. 워라벨? 워라벨? 안전? 안전 너무 식상해. 네. 워라벨도 최근에 좀 강조하시긴 했죠. 에너지. 그런데 밝음, 그쵸? 맞아요. 이런 것들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기사에 나왔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기사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기 대답해주지 마시고 자 찾아보시라 그래.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너무나 쉽게 얻어먹으려 그래. 뭐, 안 돼. 다른 뭐 기사들도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경제신문 뉴스웨이입니다. 뉴스웨이의 4월 20일. 거기 얼마 안 신문 기사인데, 지났습니다. 제목은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보고서는 한 장으로 제출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분의 출신이 나와 있어요. 출신이 나와 있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뉴스웨이뿐만이 아니라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라고 치면은 다른 신문사에서 아예 공통적인 단어를 통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네. 공부합시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 경영. 수익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3번을 작성하시기는 좀 수월하시겠죠.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비스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항공 승무원이 돼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회사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상, 기내 안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항상 이게 제가 저 당한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LG 그 U 플러스 지금 LG U 플러스잖아요.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PCS였어요. 알아요. 광고 모집을 했을 때 제가 제 아이디어를 맞아요. 저희 선배랑 해서 냈거든요. 뭐 당첨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 아이디어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뭐 아마 광고 공모전이나 아이디어 경진대회 나가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에어서울의 서비스 방법,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여러분들 딱 제공하고 네. 아마 에어서울을 딱 쓰고 여러분들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쁘게 네, 맞아요. 쓰신다면 한번 제안해 보시고 이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튄다. 조금 한 번은 정말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릅니다. 3번 내가 다른 거는 못 쓰겠는데 제가 마케팅이거나 기획 쪽 그다음에 광고 쪽으로는 조금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3번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시고 그쪽으로 해서 얘기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만나고 싶어야 뭐 합격을 시키죠. 그렇죠?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정말 기획력을 좀 가지고 쓰셔야지 그냥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기내식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붙을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해요. 네네네 벌써 근데 6시 25분이요. 그래요? 자소서하다 끝나겠네. 3번에 대해서 저도 이런 지문을 봤을 때 굉장히 쓰기 어려웠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나 마케팅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읽어보시면 기존에 있던 그쵸?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없던 걸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타 항공사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외항사나 다른 뭐 서비스 업종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거 만들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잘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보면 네. 장점을 알아내는 거고 3번은 단점을 좀 이해를 해라라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장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관리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쓰는 게 좋겠고 2번은 개성인 만큼 어떻게 보면 나를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나를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좀 네. 개성 있게 말을 해야 2번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또 다시 한번 또 썸업 한번 해볼까? 썸업? 예스, 좋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고마워요. 여러분. 반응 좀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선은 회사 개요는요. 이제 겨우 3년 됐죠. 근데 2015년 4월 7일 날로 이제 겨우 3년이다. 그런데 그 3년 만에 벌써 흑자를 보았고 또 이제 아직 국내선은 하지 않지만 국내선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영어는 더 잘하셔야 된다. 국내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항공사보다 기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네. 좋겠고 지금 A31200 네. 정도의 기종에 대한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겠죠? 네, 6대로 지금 기종으로 운항하고 있고 일본은 10개 노선, 그다음에 동남아는 5개 노선, 그리고 대양주 1개 노선에 대해서 운항하고 있다. 뭐 운영이라고 말하겠지만 비행기이기 때문에 운항하고 있다 하는 용어 정리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에어서울의 뭐 채용 동향이나 그런 것은 이미 또 에어서울에서 SNS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고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요. 에어서울 SNS 채용 동향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만큼 잘 준비했습니까? 사실 이렇게 채용 설명회에서 해주실 거를 맞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는 건 다 오픈하겠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폭발해요? 끝내려고 하니까 와우. 폭발을 하네. 자, 그래서 이만큼 개방적이고 또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회사, 그리고 젊음의 회사, 그리고 이제는 애기지만 청년 아니 중학생이 중학생? 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어여쁨이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20살, 21살, 뭐 26살, 27살도 있겠지만 자 15살, 14살에 우리 초중학교, 중학교 학생들 한번 보세요. 이쁘잖아요.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항공사.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아마 이 항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다면 다시 한번 에어서울 채용 설명회 SNS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저랑 우리 김재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대신 소리를 내서 읽어보셔라.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으면 친구한테 물으세요. 제일 가볍게 엄마, 아버지, 친구한테 나를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개! 자, 커피 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커피 쏩니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이 웬 난리 났어! 이러면서 좋다고 우리 딸에 대해서 3개 정도의 단어를 아마 구해주실 겁니다. 구해주시나요? 구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세이브, 우리 딸을 세이브, 회사로 세이브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에어서울 끝나고 토요일날 또 하나 계획된 거 있으신데 그쵸. 설명 좀 해주시고 끝날까봐요. 네, 이번 주에 음. 그 아시아나 항공의 네네네. 서류 발표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하고 예정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해서 아시아나 항공 캐빈 승무원 서류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강도 하고 그리고 모의 면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내가 면접 보기 전 좀 체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아직 준비 단계나 아니면 불합격을 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지만 나도 체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리는 그런 공고를 보시고요. 저희한테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네, 원데이 클래스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무료지만 정보를 줄 때는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죠.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선생님 발성, 발음, 그다음에 호흡, 네. 그리고 좀 자세히 태도 봐주실 거고 저는 내용적인 걸 좀 많이 볼 거고 아시아나항공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방향성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에어서울 대표님 성함 맞추신 네. 요 온스님 맞으신가요? 네네네. 네, 요 온스님 저한테
저한테 다이렉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쏩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여러분 경력 사항도 잘 쓰세요. 자, 경력사. 경력사. 자, 경력 증명서 내야 되죠? 네. 내야 되니까 쓸데없는 아르바이트 2개월 한 거 증명할 수 없는 건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자, 쓰세요. 그러면 see you. 언제 볼지 몰라. 내 맘대로 벼룩이 안녕. 끝내겠습니다.